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퇴근길에 영상을 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졌네요. 뭐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랬나? 왜 이렇게 날이 흐린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이제 돈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이 직장 동료가 그 영상에 이 음성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해가지고 제 직장 동료가 이 마이크를 사줬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 테스트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 소나무님께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좀 시끄러울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이 후열팬이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동이 꺼진 상태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후열팬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이 소나무님은 이 이전에 QM3 디젤 모델을 운행하시다가 이 이코로 갈아타셨는데 이게 또 생소한 경험을 하신 거죠. 저도 이제 가솔린 차를 몰다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이 디젤 이코녹스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미처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해본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전 영상에도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열팬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시동을 껐는데 후열팬이 돌아가고 있다, 한 2~3번 돌아갔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서비스 센터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엔진이 과열됐기 때문에 후열팬으로 과열된 엔진을 쿨링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AGM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이코녹스에 장착된 그 AGM 배터리는 시동을 꺼도 10분 정도의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후열팬이 이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분 정도 배터리 성능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럼 엔진이 왜 과열되나 이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알아보니까 이 엔진이 과열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엔진이 과열이 됩니다. 먼저 이 이코녹스에는 이 녹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가동이 될 때 질소 산화물을 이 녹스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 이 녹스 센서가 SCR에 명령을 내려서 요소수를 분사하기 시작합니다.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죠.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순수한 산소로 분리를 시켜서 이제 배출을 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SCR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나름대로 어떤 전력이라든가 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전력과 동력은 바로 이 엔진으로부터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엔진이 그만큼의 그 전력과 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엔진 RPM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SCR을 비롯해서 DPF가 이렇게 EGR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엔진 RPM이 한 100rpm 정도 상승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러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시면 이러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진짜로 RPM이 한 100rpm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RPM이 상승이 되고, 상승이 되면은요 엔진이 과열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후열팬이 돌기 시작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웅 하는 소리가 이 앞쪽 본넷 쪽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RPM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보면은 차체의 진동이 약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생기면 이 이코녹스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 기능 SCR, EGR 그리고 DPF가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경험을 겪을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동을 껐어요. 시동을 끄니까 황당하죠. 차를 껐는데 차가 계속
후열팬이 후 하고 돌고 있으니까 되게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겼던 거죠. 내 결론은 이 시동을 끌 때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꺼도 지금 당장은 그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차에는 좋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요, 동네 한 바퀴를 더 도시던가 아니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한 2분 3분 정도면은 다시 RPM이 정상화되고요, 그리고 후열팬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동을 꺼주는 것이 차를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요즘 디젤차 많이 까다로워졌죠?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디젤차는 한번 고장나면 이 고가의 수리비가 이제 들어갈 이제 확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제 천천히 이제 관리를 잘 해서 수리비를 아끼는 그런 방향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네이버 카페 뭐 이런 동호회 보면은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들 이제 겪고 계세요. 그래서 경험자 분들의 그 조언에 따르면 시동을 끌 때는 반드시 정상화가 되었을 때 시동을 끄는 것이 차 관리에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배출가스 저감 기능 언제 가동이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PM이 상승되기 시작하고 후열팬이 돌고 그 다음에 차체에 약간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면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답답하고 그러시니까 아예 이 차체에다가 DPF 모니터를 장착을 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DPF 모니터. 이런 거를 장착을 하셔서 DPF가 작동되는 신호가 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면은, 집에 다 도착할 때쯤 되면은 DPF 도는구나, 동네 한 바퀴 더 돌자, 이렇게 도시고 보통 이렇게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증후군 같은 것이 생겨요. 그 재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재생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보니까 이 재생 증후군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재생 증후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DPF가 이제 재생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DPF가 재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 재생을 끝마쳐야 속이 시원해지는, 이 재생을 끝내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장인어른 댁에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 DPF가 재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분, 이 남편분께서 되게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왜 하필 집에 다 도착했을 때 이 DPF가 재생이 되는 거야? 막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던 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내립니다. 와이프가 내리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말하죠. 아니 자기 왜 안 내려? 뭐 하는 거야? 나 재생한 거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20분이면 돼, 20분. 그러면서 그 근처에 그 뭐 외곽도로라든가 순환도로를 타고 한 20분 달리다가 재생이 끝나면 그때 와서 이제 차를 주차하시는 그러한 병적인 그런 재생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재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DPF의 보면은 이 DPF의 이 불편함, 이 DPF에 대한 이 강박관념 뭐 요런 것이 있어서 저도 꼭 좀 재생 증후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재생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배출가스 저감 기능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아마 이 재생증후군에 걸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구독자님의 그 댓글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